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창문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떤 집은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집은 이유 없이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평수, 같은 구조, 같은 가격의 집인데도 왜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 답답하고 왜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숨이 트일까요? 그 이유, 바로 창문에서 이것이 보이면 그 집은 부자가 되는 명당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 여러분 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방향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박 기운 받아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오늘부터 그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은 단순한 유리창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집의 눈이자 입이며 동시에 호흡기관입니다. 사람의 눈이 세상을 보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코로 숨을 쉬듯이 집도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의학이, 건축학이 모두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미국 환경보호청, 세계보건기구, 세계 최고의 과학기관들이 연구한 결과 창문과 실내 환경이 사람의 건강, 집중력, 심지어 수명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통 지혜와 최첨단 과학이 만나는 살아있는 명당 체크리스트입니다. 탁 트인 전망의 비밀. 여러분, 지금 당장 창문 앞에 가보세요. 창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시원하게 뚫린 하늘입니까? 아니면 바로 앞 건물의 벽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집 운명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 밖이 막히면 집안의 운도 막힌다. 창문 밖이 시원하게 트이면 재물과 행운이 들어올 길이 열린다. 왜 그럴까요? 기운이라는 것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주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창문 밖이 벽으로 막혀 있으면 기운이 집 안에 갇혀서 순환하지 못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키우지만 고인 물은 결국 썩어버리죠. 집 안의 기운도 똑같습니다. 창문 밖이 벽으로 꽉 막혀 있다면 기운은 집 안에서 흐르지 못한 채 머물러 버립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해지고 무언가 자꾸만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해야 할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은 흐름이 끊기고 승진의 길도 멈춥니다. 재물 역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2세 사업가 김 사장님 사례입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5년 전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며 창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은 잘 되는데 유독 자신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래처는 줄어들고 신규 계약은 성사가 안 되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재개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한눈에 봤습니다. 창문이 막혀서 기운이 정체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강변이 보이는 탁 트인 아파트로 이사하셨고 그 해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사업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탁 트인 전망은 단순히 기분 좋은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통로이고 운명의 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시야가 막힌 환경에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 때부터 가진 본능입니다. 사방이 막힌 곳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적이 올 때 도망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사방이 트인 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위험을 미리 보고 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탁 트인 전망을 보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막힌 전망을 보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이 불안감이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것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풍수와 과학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창문 밖에 무엇이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연입니다. 여러분, 창문 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산입니까? 물입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풍수에서는 자연을 생기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산은 산신령이 머무는 곳이고 나무는 목기를 가져오고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창문 밖에 이런 자연이 보이는 집은 끊임없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뇌가 변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늘어나고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창문 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병실, 다른 그룹은 벽만 보이는 병실. 결과는 나무가 보이는 병실 환자들이 훨씬 빨리 회복했습니다. 진통제도 덜 썼고 퇴원도 빨랐습니다. 단지 나무를 봤을 뿐인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실제 나무가 아니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 사진만 봐도, 나무 영상만 봐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을 자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겨우 몇천 년 전에 생긴 것이고, 현대적인 대도시는 불과 100여 년 전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아직도 자연 속에서 사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 뇌는 집에 왔다고 느낍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콘크리트 정글만 보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 라고 느낍니다. 서울 강남의 58세 박 여사님도 1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보이는 저층으로 이사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나무를 보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십니다.
약도 점점 줄이고 계시고 산책도 즐기시고 요즘은 작은 텃밭도 가꾸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고 풍수의 지혜입니다. 특히 물이 보이는 집은 더욱 좋습니다. 강이나 바다, 호수가 보이는 집은 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으로 칩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고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운과 재물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강변이나 해변에 부자들이 많이 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물이 집 바로 앞까지 와 있으면 오히려 재물이 넘쳐서 흘러가 버립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물이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문을 통해 물이 보이되 집과 물 사이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햇빛,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풍수에서 햇빛은 양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집은 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밝고 따뜻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일이 잘 풀립니다. 반대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은 음의 기운이 쌓입니다. 어둡고 습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병에 걸리고 운이 막힙니다. 이것도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듭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비타민 D가 더욱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모두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뇌는 아침이다, 활동할 시간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낮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반대로 햇빛을 받지 못하면 생체 시계가 망가집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특히 북향집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겪으십니다. 북향집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더욱 심합니다. 인천의 65세 최 선생님은 햇빛이 안 드는 1층 북향집에 사시다가 만성 피로와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셨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의사가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했지만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양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활력이 돌아왔고 6개월 후 건강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집이 밝아져서 기분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남향이 가장 좋고 동향도 괜찮습니다. 서향은 여름에 너무 덥고 북향은 햇빛이 부족합니다.
만약 이미 북향집에 사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을 활용하세요. 밝은 조명, 특히 자연광과 비슷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하면 햇빛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짬을 내서 밖에 나가세요. 점심시간에 30분이라도 밖에서 산책하세요. 햇빛을 받으세요. 또한 창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창문이 더러우면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햇빛은 곧 생명이고 건강이고 행복입니다. 집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도 숨을 쉽니다. 창문이 집의 폐라고 생각하세요. 창문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탁한 공기가 나갑니다. 이게 바로 기의 순환입니다. 창문이 잘 열리고 공기가 잘 통하는 집은 기운이 살아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머리가 맑고 건강하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환기가 잘 되는 그린 빌딩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반 사무실보다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기억력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내 공기가 나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가 쌓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공격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되고 판단을 잘 못하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실내 공기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종 화학물질. 밖의 공기도 나쁘지만 사실 실내 공기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히드, 벽지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와 기름. 이런 것들이 환기가 안 되면 집 안에 쌓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더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100배까지 더 나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59세 정 사장님 가족은 식당 위층에 살면서 환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꺼려졌던 거죠. 그런데 가족 모두 기침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공기질을 측정해 보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의 3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정상의 5배나 됐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등학생 아들의 성적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아드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루에 최소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세요. 한 번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환기가 중요합니다. 밤새 쌓인 이산화탄소와 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야 합니다. 요리 후에도 반드시 환기하세요.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상당합니다. 또한 청소할 때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청소기를 돌리면 바닥에 먼지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겨울에 춥다고 환기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춥더라도 잠깐씩이라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집이 숨을 쉬어야 여러분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기운이 순환해야 운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탁 트인 전망, 자연 풍경이 보이는 집에 사실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에 살다 보면 창문 밖이 다른 건물이거나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풍수에는 보완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연이 밖에 없으면 안으로 들이면 됩니다. 창문 근처에 화분을 놓으세요. 나무 가구를 배치하세요. 자연 풍경 그림을 걸어두세요. 작은 수족관이나 분수를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자연 요소들이 부족한 생기를 보충해 줍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기를 발산합니다. 나무 가구는 목기를 가져오고 물은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나사에서 연구했습니다. 실내에 식물을 두면 공기 중 유해 물질이 정화되고 산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공기 정화 효과가 좋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아레카야자. 이런 식물들은 밤에도 산소를 내뿜고 유해 물질을 흡수합니다. 또한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식물을 두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55세 한 여사님은 고층 아파트에 사셔서 창밖으로 나무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집이 삭막하다고 느끼셨죠. 창문 근처에 화분 5개와 작은 수족관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각적으로도 푸르고 실제로 공기도 맑아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족 대화도 늘었다는 겁니다. 거실에 식물을 두니 자연스럽게 거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식물을 고를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세요. 식물이 죽으면 오히려 음의 기운이 생깁니다.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같은 것들이 키우기 쉽습니다. 둘째, 창문 근처에 두되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게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대부분의 실내 식물은 간접광을 좋아합니다. 셋째,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마세요. 대부분의 실내 식물은 과습으로 죽습니다. 흙이 말랐을 때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먼지를 자주 닦아주세요. 잎에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이 저하됩니다. 화분뿐만 아니라 나무 가구도 좋습니다. 특히 원목 가구는 목기가 강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가구보다 나무 가구가 훨씬 좋습니다. 나무는 습도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습할 때는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뿜습니다. 천연 가습기, 제습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도 좋습니다. 작은 수족관이나 분수를 창문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물소리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또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흐르고 순환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고 썩은 물은 나쁜 기운을 냅니다. 또한 물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집의 크기에 비해 적당한 크기여야 합니다. 너무 크면 재물이 넘쳐서 흘러가 버립니다. 자연 풍경 그림도 좋습니다. 실제 자연만큼은 아니지만 그림으로라도 자연을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산, 나무, 강, 바다. 이런 자연 풍경 그림을 창문 근처에 걸어두세요. 매일 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여러분, 창문 밖 풍경을 바꿀 수 없다면 창문 안을 바꾸세요. 작은 화분 하나만 놓아도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시간과 공간의 조화. 풍수에서는 공간만큼 시간도 중요하게 봅니다. 공간의 기운과 시간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의 운이 제대로 돕니다. 창문은 공간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고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둘을 가까이 배치하면 공간과 시간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의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가족들의 시간 감각이 명확해지고 하루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갑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 삽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급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 감각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창문 근처에 시계를 두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조화를 통해 생활 리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시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창문을 닫고 시계를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이런 작은 의식이 쌓이면 여러분의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집안의 기운도 안정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62세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셨습니다. 창문 옆에 시계를 걸고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시계를 보는 의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 창문을 닫고 시계를 보며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효과가 놀라웠어요. 시계를 보면서 지금은 이 시간이구나 하고 의식하게 되니까 하루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시계를 고를 때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침 소리가 나는 시계도 좋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 적당한 소리의 시계를 선택하세요. 정리정돈의 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창문이 좋아도 집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리정돈입니다.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만 제대로 흐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기운이 막히고 정체되고 썩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통해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집안이 온통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막히고 쌓이고 결국 탁해집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기운이 시원하게 흐릅니다. 방방마다 구석구석까지 좋은 기운이 돌아갑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사람의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시각적으로 복잡한 환경은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을 늘리고 그만큼 뇌가 피로해집니다. 또한 물건이 많으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생기고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어질러진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성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57세 강 사장님은 사업이 계속 막혀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거래처는 줄어들고 계약은 성사가 안 되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 집안이 온통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창문 주변이 심했습니다. 박스, 책, 옷까지 온갖 것들이 창문 주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 다 필요한 건데요. 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사용한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생각해 보시더니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강 사장님은 일주일간 집안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특히 창문 주변을 깨끗하게 비우셨죠. 그 후 한 달 만에 막혔던 계약이 성사됐고 새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신기했어요. 집을 정리하니까 머리도 정리되고 생각도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풀리고. 강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창문 주변이 물건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집 안에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은 시간, 혹은 흐린 날에는 자연광이 부족해지죠. 그럴 때는 조명으로 기운을 보충하면 됩니다. 풍수에서는 조명 역시 양의 기운을 불러오는 요소로 봅니다. 밝고 따뜻한 조명은 집을 환하게 밝히고 공간에 활력을 더하며 머물러 있던 음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밀어냅니다. 특히 창문 근처에 조명을 두면 효과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해가 진 뒤에도 창가가 밝게 유지되면 집 안과 밖의 경계가 부드럽게 풀어지며 기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조명을 선택할 때는 색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백색 조명은 오히려 불편하고 긴장감을 줍니다.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 3000켈빈 전후가 좋습니다. 이런 조명은 마치 햇빛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조명이 충분한지 점검해 보세요. 공간이 어둡지 않도록 밝기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마쳤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꾸준히 손보면 됩니다. 오늘 밤 집을 진단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 집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당은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명당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집을 지어도 관리를 안 하면 흉가가 됩니다. 반대로 위치가 조금 부족해도 꾸준히 관리하면 명당이 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처럼 계속 흘러야 하고 순환해야 합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집이 조금 밝아지고, 공기가 조금 맑아지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풀리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더 많은 풍수 비법, 명당 만들기, 운 바꾸기 방법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박 기운 받아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도 모두 명당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 꼭 창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명당이 되고 여러분 가족에게 큰 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대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